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나이쯤 되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다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는 일이 많지요. 저도 한 50쯤 되었을 때 부채살 접듯이 한 반절만 한번 접어본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가장 사람이 중요한 그런 매체가 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인연을 맺습니다. 통도사 방장이시자 종정스님께서 80년대 초에 통도사 주지하실 때 보니까 그 소임 보는 중에도 틈틈이 글을 많이 쓰셔서 인연을 맺는 걸 보았습니다. 그 세월이 40년이 지났는데 여러 차례 전시를 통해서 작품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번처럼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세상에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이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표색인 옷에 색감을 넣고 또 옷은 온도와 습도가 맞지 않으면 굳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극복하고 그렇게 많은 작품을 세상에 드러내서 제목이 없는 연유를 여쭤보니까 보는 이가 작품과 만나기를 바란다. 그래요? 어떤 인연을 어떻게 만나서 어떤 쪽으로 꽃을 피우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인생도 결정이 되는 것을 많이 보죠. 성공한 사람들이란 그런 인연 속에서 자신의 향기를 피워 올릴 줄 알게 된 사람이 아닐까. 어제 후쿠오카의 정행사 전 주지스님 젊은 후학들에게 주지 소임을 다 넘겨주고 어제 저녁 공양 하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명함이 없습니다. 그래 왜 명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직책이 없어서 저는 80년대 초에 대만에서 세계 승가회가 열렸을 때 대만 스님 중에 한 분은 주소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딱 이름 석자 명함에다가 새겨진 것을 제가 우연히 받게 되었는데 대만 스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다 알아. 그 스님이 누구인가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모들 회자 주인 주자 회주 아무개 석지명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반색을 하시면서 이제 숙제가 풀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인연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오는 길에 열애사 참배하고 그리고 점심공양 그곳에도 하고 그리고 전시장으로 오는데 아마 근 2시간 넘게 한 3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어제는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가 싶을 만큼 그렇게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하는 날짜를 보니까 금요일 날은 이해가 되는데 토요일 날인데도 저러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소중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는 들여다보면 장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불완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 노출된 오타각세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 그래도 극복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다 고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티베트의 쇼파 림포체라고 하는 스님이 행복의 열쇠라는 글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과 괴로움은 싫어한다. 싫어하는 그 마음이 중생심이다. 통도사 방장스님이 이번에 평상심시 도라고 그 마지막 전시장을 나오는 끝무리에다가 글을 하나 남겨 놓으셨는데 그 작품 한 점 한 점을 수행의 일환으로 해 나가면서 참 행복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했다. 여러분들은 삶이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일시적인 행복도 행복일까요? 아니면 긴 시간 그 행복이 이어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까요? 궁극적으로 최상의 행복은 깨달음에 있다고 그러죠. 깨달음. 아마 그것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답게 살면서 사람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것일 건데 내가 할 일은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일까? 요즘 핑계는 코로나 3년의 후유증이라고도 하는데 국가 부채가 1000조라고 해서 한번 제가 계산을 1조만 해봤어. 1조에 1000배가 1000조일 테니까 1조만 해보니까요. 100만 원 큰 돈이거든요. 100만 원 다발 100다발이 1억이에요. 100만 원 다발 큰 돈 100다발이 1억인데 그 1억을 10,000다발 뭉쳐 놔야 1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무엇이 어떻고 해도 국가 부채가 1000조라고 하는 돈의 이자를 또 한번 계산해보면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보이는 것 아닐까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집니다. 우리 인색하게 살자는 것이 아니고 근검 전략하면서 검소하게 전략하면서 살자. 지금 장롱 뒤져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 몸에다가 걸쳐야 되는 그 옷이 몰라.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요즘 잘 떨어지지도 않아. 그 옷들을 입어보기로 하면 아마 앞으로도 100년 이상 입을 그런 것들이 방에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 유행병 때문에 자꾸 신상품 구매하는 그런 모습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제가 참 가끔 골프 채널을 봅니다. 하도 골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채널은 봐. 누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한 번도 골프채를 잡아보거나 골프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교당이라고 하는 현장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 대다수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면 골프 약속이 있으면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도 아마 골프장 가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신사도를 발휘해야 돼요. 또 골프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상품 나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업그레이드 더 좋은 차로 바꿔야 된다. 본이 타고는 골프장 못 간다 이 말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해서 그런지 전혀 질감이 없네요. 못 느끼네. 그럼 거기까지만 해. 가면 하루요. 나가면 하루. 새벽에 갔든 낮에 갔든 가면 하루.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유유상종도 그런 유유상종이 없어. 세상에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몸뚱아리 흔들어대는 거 보면 가관이요. 응? 그런 것 등등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느껴볼 때, 아, 금생에 내가 할 일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저도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본성을 흔들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더라. 그런 말이,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생을 살아오는 그 시간이라는 기간 속에서 몇 등분으로 나누어서 느끼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몇 능선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고개가 인생이 12곡의 길이라면, 12곡의 길이라면, 제가 이번에 그 25년 전에 네팔 눈비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지역에 한국에서 10수년 동안 근로자로 근무하던 해외 근로자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학교를 세웠는데, 25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 그 학교를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작아. 근데 네팔은 아직도 환경만 조성해서 신고하면 학교로
정부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오지에서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스럼 없이 20, 30명 되는 데에서도 우리나라도 뭐 보면은 뭐 폐교되는 학교도 많을 뿐더러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을 선생님 숫자가 오피스트하게 해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일들도 있던데, 그래서 제가 제 살아온 방식대로 제가 그 학교가 발전하고 하려면 먼저 땅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 오지니까 뭐 땅값은 얼마 같겠어요? 그래가지고 땅 평수를 이렇게 넓혀주고 건물 짓는데 함께 해서 했던 게 25년 되었는데 15주년 때 몇 차례 연락이 와갖고 10년 전에 한번 눈빈이를 갔다 왔고 그때도 지원을 하고 왔는데 이번에도 25주년이 되었는데 꼭 스님이 와야 된다고 그렇게 전화가 막 불이 나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25주년에 동참을 해서 얼마나 발전했는가 보자. 학생들이 570명 그리고 선생님이 30명. 그래서 제가 대학 노트를 좀 넉넉히 살려고 보니까 연필 한 타스가 12자루처럼 노트도 한 묶음이 12권씩 되어 있어. 그러니까 120권이 한 박스. 그러다 보니까 6박스를 구했는데 그 무게가 약 100kg 정도 나가. 돈은 따지기 전에 몇 년 전에도 제가 네팔 지진 났을 적에 금전적 지원도 했지만 그쪽 현장에 가보니까 맨손으로 돌을 망치질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가 면장갑 코팅된 걸 3,000컬레 사가지고 간 적이 있어. 그 당시 가격으로 한 컬레에 200원씩 3,000컬레니까 돈은 60만 원인데 무게는 60kg가 더 나갔어요. 혼자서 가면서 공항에서 걱정을 했더니 거기 근무자들이 스님 좋은 일 하러 가시는데요. 저희들도 마음으로 돕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비행기에 실어줘 가지고 가가지고 몇 군데 가는 곳마다 장갑을 이렇게 털어서 몇 컬레씩 그 일할 때 쓰도록 그렇게 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 12곡의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인생도 12곡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720권을 가지고 갑니다. 720권. 사람은 한 600명 정도지만 그래도 여분으로 좀 더 가지고 가면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모범 학생에게 또 선물로 또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지금 행동을 옮기게 되고 내일 갑니다. 내일. 근데 그것도 저 네팔까지 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3편밖에 없어가지고 내일 모레 20일 날이 관조 스님 다래제인데 그래서 제가 그쪽 행사 일정 맞추느라고 가평 백년사를 못 가고 구룡사 주지스님하고 열애사 주지스님이 내 대신 좀 그곳에 참석을 하라고 말은 해 두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늘 그렇게 인연 연기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불신에서 멀리 있지 않고 사랑은 미움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합니다. 희망은
의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으며 기쁨은 항상 눈물 곁에 있다 하는 글이 서양 사람 글 중에서 제가 보고 빛과 그림자라는 글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믿음과 불신, 사랑과 미움, 희망과 의심, 기쁨과 눈물, 이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늘 공생관계처럼 옆에 있는 것을 봅니다. 아이리스 머독이라는 작가는 한 글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때때로 슬픈 얼굴로 다가온다. 저도 구룡사 지나온 40여 년을 회상해보면 참 2층 집 새 얻어서 마당에다가 땅 골라서 남대문 가서 돈 100여만 원 들여가지고 스티로프도 깔고 20평짜리 천막 막사를 치고 볼대를 세워서, 그리고 거기서 기도할 때 여름은 화탕지옥 같은 뜨거움을 느꼈고 숨이 막힐 만큼, 겨울은 한빙지옥을 느낄 만큼 춥고, 그런 곳에서 85년도, 6년도, 그러면 7년도에 와서 이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합판으로 100여 평 건물을 저 놀이터에다가, 저 앞에다가 지어서 60평은 법당을 하고 40평은 요사채로 쓰면서 거기서 부처님 금난가사 친전법표를 하면서 많은 대중들과 인연을 맺고, 그러면서 이 불사를 원만 성취했고, 그 불사할 때 제 염원의 바로는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불사란 부처님 일인데, 부처님 일이란 중생을 위하는 일 위에는 한 일이 없듯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 내면의 마음을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법회하고 그 수없는 법회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던 대목이었고, 그때의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인산인해로 백고자가 몇 년 동안 할 적에도 이 법당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 와가지고 왜 불자뿐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변형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서초동에서도 한쪽에서는 지지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물론 추나추동도 낮과 밤이 그렇게 다른 것처럼 견해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도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부처님 전에 축원할 때마다 세계 각국의 분쟁으로 희생되는 그 영가들까지도 왕생극락을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 이 행복 얘기가 나오니까 크로바 생각나네요.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네이크로바는 행운인데 세이크로바는 행복이라고. 행복 놔두고 행운 찾는 저 중생들의 그 갈 길이 어떻게 그렇게도 변형될까 하는 그런 거지요. 행복은 때때로 슬픈 얼굴로 다가오고 있다. 나의 행복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너무 슬퍼서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불행인 줄 알고 내던졌다. 누군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 내 스스로가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 또 고봉정산에 한 짐 지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지요. 저기 그 봉정암 같은 데 기도 갈 때는
거기에 많은 이들이 오기 때문에 각각 무엇인가 가지고 가서 그 절에 도움이 되도록 한 짐씩 짊어지고 가는데 올 때는 빈몸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때의 그 허허로움을 우리는 한번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근간에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 영원해야 할 것처럼 착각하고 혼돈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어제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보살이던데, 그리고 하여튼 본 적이 있는 보살, 저 남의 어떤 섬에 갔을 적에 거기서 절에 살고 있는 보살이었다는 생각이 들던데, 독특한 그 목소리 때문에 다시 상기되던데, 저를 좀 꼭 만나야 되겠다고, 오늘 내일 사이 좀 보자고.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봉은사에 있다고 그래. 봉은사에 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본에서 종정스님 전시를 오늘까지거든요. 오늘까지 전시를 보려고 이렇게 오셔서 지금 모시고 예술의 전당에 와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말도 끝나기도 전에 한다는 소리가 별것도 아니더만, 예? 아무것도 아니더만. 나는 의무로 매일 간 거 아닙니다. 좋아서 그 작품들의 그 펼쳐진 그런 모습들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풍광들이 작품 속에서 보여가지고 전 매일 갔어요. 그리고 도리어 뉴욕 원각사 50주년 때문에 가가지고 여러 날 있다 온 것이 도리어 마음에 걸리기도 했어.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만날 것 없네. 응? 그따위로 한 개인의 작품을 이 얘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조계종의 종정스님이고 평생을 걸쳐서 작업했던 그 작품들 가운데에서 100여 점 내놓고 대중들에게 보이는 그 현실을 비하해서 별것도 아니더만 이렇게 말하는 그 예편네한테 내가 만나서 시간을 할애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 이보시오, 우린 만날 일 없네. 전화 끊게. 응? 세상 살다 보면 별 싫은 사람이 다 있어. 응? 그러면 지는 그보다 더 잘하나? 사람이 사람을 만남 속에서 그따위 것들이 절 주변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아마 생각해 보면 어디 좋은 절이 있는데 스님은 억만장자니까, 돈이 많은 스님이니까 그거 사라고 전화한 것 아니었을까 싶어. 그런 예편내가 한다는 게 그런 짓 말고 뭐 있을까? 아이고 스님 드리겠습니다. 어른을 그렇게 쉽게 평가하는 정도의 품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진 일을 만나면 어지러지고 독한 일 만나면 내도 모르게 독해진다는 거 우리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서 충분히 보면서 인식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물질적 존재에 깃든 생로병사의 실상이나
인생 팔고 속에서, 인생 팔고라는 게 생로병사의 애별이고, 좋은 이와 헤어져야 되고, 원증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굽을 듣고 구하나 구해지지 않고, 오음선고, 오음이 색수상행식이 치성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는 그런 허망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열애가 떠남을 보고, 부처님이 떠나시는 걸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애는 죽음이 아니니라 하신 말씀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참 자유는 규범, 계율과 선정과 지혜, 개정의 사막에서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람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텔레비전을, 그러니까 연속극은 본 지 오래됐고, 그전에는 연속극,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연속극을 기다려 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은, 언제부터인가 소멸되어 버렸고, 뉴스도 안 보려고 애를 쓰는데, 뉴스도. 왜냐하면, 보면 그런 일들이 상처가 돼. 더군다나 또 개인적으로 무척 가까웠던 정치인이 텔레비전에서 하는 폼새를 보면 그 아픔이 보통 진통이 큰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변질되었을까?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으로 알고 인연을 갖췄었는데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형되었을까 하는 생각들. 그런데 이놈의 휴대폰도 없애버려야 되겠어. 휴대폰도 뭐가 그렇게 뜨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그걸 모를 만큼 감쪽같이 거기에 떠가지고 사람들을 사이버 공간에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것들을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지혜가 정장되지 않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참 어렵고 힘든, 서초동에서 그저께 울어쌌는 그 폼을 봐도 참 어쩌다가 저렇게, 저분이 누구 부인이지? 저분이 누구 남편이지? 저분이 누구 자식이지? 저분이 누구의 어버이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틱낙한 스님 말씀을 하나 상기해 봅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이 기적 중에서 그런 글입니다. 마음의 채널이라는 글인데, 마음은 수천 개, 수만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자, 우리 과거에는 텔레비전에 한 3개, 우리 어렸을 때는 전기 안 들어오던 시절에는 텔레비전은 생각도 해본 일이 없지만, 라디오도 집집마다 라디오가 있는 게 아니라 유선방송 스피커를 통해서 아침 6시가 딱 되면 나와갖고 저녁 한 9시쯤 끝났나 10시쯤 끝났나 몰라. 그거 1단 2단 껐다 켰다 하는데 첫 번째 노래가 잘 살아보세요. 기억나세요? 그 기억나면 우리 같은 또래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뽕 따러 가세요. 응? 그런데 요즘 김영삼 대통령 때 케이블 TV를 허가를 내줘가지고 방송국은 생겼는데 케이블이 안 깔려가지고 요즘은 뭐 무선 케이블로도 다 보고 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길도 안 닦아놓고 건축허가 내준 것하고 똑같아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었다고요. IMF만 작동된 것이 아니고 그 무렵에 90년대 엄청난, 그러니까 길이 있어야 건축 집을 지어가지고 살아도 뭐 댕기고 할 건데, 저도 여기 85년도에 여기 왔을 적에 길이 없어가지고 낮에는 질퍽질퍽해서 장화 신고 댕기고 저녁에 해지고 얼음이 살랑살랑 얼으면 저 개포 1단지나 동산마을 쪽에다 차 얼음은 차지만 차 세워놓고 걸어 들어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불과 3, 40년 사이에 이렇게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휴대폰 하나가 신족통 빼놓고는 다 있어. 신족통은 여기서 마음 먹으면 그냥 천리만리도 갔다가 오고 억만리도 갔다가 오고 하는데 마음은 천리만리 왔다 갔다 하지만 몸뚱아리까지 그 신통 묘용을 보일 수는 없지만 그 나머지는 그 휴대폰 안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만큼 변화되어서 요즘은 기차를 타봐도 말도 못하게 하지만 또 상식 밖으로 막 거기서 크게 전화를 통화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기는 있더라만 옛날에 그런 정서적인 낭만 같은 것은 없어. 그런데 전부 휴대폰만 보고 있어. 같이 가면서도 말 한마디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 휴대폰으로 대화하나. 그런 생각도. 집 식구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래. 그런데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리모컨 시대에서 금방 그리고 채널만 기억하게 해주는 방송도 인지도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무슨 방송인지도 모르는데 나오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의 그 채널이 아는 채널도 있겠지만 채널을 모르는데 뭔가 튕겨져 나오는 일은 없냔 말이에요. 분노를 켜면 우리 자신이 분노가 되고 평화와 기쁨을 켜면 우리 자신이 평화와 기쁨이 되더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채널에 맞춰져 있는가? 재미없거나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한 채널이라면 리모컨 돌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텔레비전은 라디오는 사이클 돌려가지고 딴 방송을 볼 수 있고 재밌는 걸 찾아서 할 수도 있으면서 왜 내 속에 있는 그 채널은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어리석어서 그렇고 욕심 많아서 그렇고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닐까? 게을름 꼴을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좋은 사람이 다가와서 아무리 연민심이나 자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겨도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걸 상기시켜 봅니다. 고로 상대방보다 내 마음, 자기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마음을 굳게 잠그는 가장 큰 병이 의심병이라는 것이고 미움에서 싹튼다는 것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어지는 불화의 씨앗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만병의 근원이고 자기 불행의 시작은 그 움이 트일 때 이미 문제가 생겼고 파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 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여러 개 발췌를 해놨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는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괜찮아.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대하는 것처럼 바보가 또 어디 있겠어요? 소홀히 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문득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 목전에 죽음이, 이분은 30대 초에 대학 교수였는데 아이 하나 두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글을 노트에다가 써놓은 것이 세상에 회자된 위지안이라고 하는 중국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면 그것처럼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반추해서 살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넘기면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사실은 내일 또 다가오면 오늘이겠지만, 내일은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만나면서도 공간적으로는 영원히 내일은 내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다가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그런 만남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해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